네, 오늘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담기게 될지 담화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제 몇 시간 뒤면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아베 총리가 과연 오늘 담화에서 사과와 반성의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전쟁에 대한 후회, 반성,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정부가 평화국가로서 자기들의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홍보하면서 네. 그런 점은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범죄성 그리고 사죄 이런 것은 상당히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 네. 예, 만약 아베 담화에 사과와 반성이라는 내용이 빠진다면 분명 이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 밖에 보는 것과 달리 아베 정권을 든든하게 버팀목해주는 두 개의 자민당 내 두 개 정파는 적극적으로 아베의 현재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3, 4년은 아베의 이와 같은 행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권은 유지된다.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더 국내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또 최근에 일본의 그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과 우리나라를 좀 분리해서 대응을 했잖아요. 예. 이 같은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의도는 한국 경우는 65년 청구권 협정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라는 거. 그리고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합법적이다. 식민지 지하에 이루어진 시민들이 징용되거나 혹은 여러 피해를 받은 문제는 그거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게 아니냐 하는. 우리 국민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 아니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기초가 돼 있는 거고 중국 경우는 분명하게 72년도에 양정부 간에 전쟁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지만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사이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적 복권 포기에 불과하고 개인이 받은 손해는 언제든지 부족하면 가해 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국제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그리고 여타 중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 손해배상을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고 또 1인당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지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좀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거사 문제와 정상회담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한중일이 소위 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한중일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번갈아 교대로 한중일의 3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자국에서 또 중국도 한 번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2015년 금년에 한일 열어야 되는데 사실 한일 관계 이러니까 열지 못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일이 힘들면
한중일이라도 자연스럽게 다자 차원에서 예, 우리 예. 정부가 열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그런 소위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예. 이렇게 접촉을 통한 변화랄까요? 난 그런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일은 않더라도 예. 한중일 삼국이 모여서 예, 좀 예. 자연스럽게 서로 예. 만남의 기회는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네. 모습을 유연한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여유 있게 주변 국가들이나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에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제 화제를 바꿔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먹구름이 좀 드러진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남북한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남북 상황은 예. 뭐 최악이지요. 예. 사실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한 뭐 소위 예. 신뢰 외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했는데 북한이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비무장지대의 북측에 의해서 목합 지대를 이쪽에 사실 설치한 것이 우리 예. 아군이 다친 사건이 있는데 예. 그래서 나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포용적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이번은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다. 예. 정치 군사적인 측면은 저는 좀 나를 세우더라도 예. 비정치 군사적인 뭐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가 좀 또 민간의 포용적으로, 교류라든가 예. 이런 것은 좀 테러를 태워넣어서 끊임없이 소위 그쪽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진정성이 네. 북쪽에 전달이 되고 예. 그쪽을 또 서로 오가고 막 이렇게 투 트랙으로 예, 두 투 트랙으로. 통로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든 현재 이 같은 남북 관계는 남북 모두 또 동북아 전체에도 대단히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오는 10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핵심은 예. 핵심적인 것은 사실 신년사에 밝혀졌다시피 뭐 핵 개발과 경제 발전 병진 전략이다. 예. 예. 사실 핵 개발은 북한의 체제 생존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경제 개발 병진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이라든가 과연 그 미사일 발사가 군사용이냐 협상용이냐. 저는 협상용이다.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남측보다도 미국과의 가장 큰 빅딜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미국한테 뭔가 모르게의 어떤 그 평화 체제라든가 또 자기들의 어떤 체제 존립에 대한 확실한 또 유엔의 제재라든가 이런 예. 것을 해제시키는 그걸 받아내려는 거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대북 정책 기조하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또 이제 반환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오이사 조치 해제해야 됩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예, 이건 백해무익입니다. 우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어떤 형식이든 그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북한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앞으로도 북한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만 비정치적인 군사 측면, 뭐 경제라든가 인도적 교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활짝 열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이 뭔가 모르게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평화의 메시지가
또 우리가 정말 북한에 뭔가 예.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정말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면 우리가 좀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 메시지들이 계속 교류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현재의 이와 같은 흑백 논리의 대북 정책 이것은 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문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융통성 있고 예.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흑백 논리는 좀 피하고 아무래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8.15 경축사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아베 담화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메시지에 담을 이 내용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우선 남북 관계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작전권, 예. 소위 작전권 단계적으로 환수를 검토하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우리나라도 우리가 당번이니까 열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과거사 문제와 또 여타의 한일 관계 문제는 좀 분리 대응하겠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일 한번 내용을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6일이죠.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메르스 사태로 늦춰진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 늦게 방문한 건 아주 잘한 거다. 예. 사실 한미 이번 정상회담이란 것은 예. 지난 4월 27일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간에 있어서의 계산할 걸 다 계산 끝났어요. 그 내용을 결국 우리 정부에다가 통보해주는 예. 경우인데 그것도 우리 한반도와 대단히 민감한 사항들이 미일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미국이 도장 찍어주는 거. 또 무기 수출 3대 금지를 풀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일본의 역할 정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일본이 미국 대신 해주는 역할 예. 뭐 이런 역할들을 미일 간에는 다 합의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과거사 부분에 있어서 양원회의에서 아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 요구대로 했느냐 예. 그건 또 적당하게 피해가 버렸어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은 사실 우방 국가로서 미국이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아마 결과 통보 정도지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는 나는 없다고 예. 봅니다. 예. 네, 방미만큼 이 방중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9월 3일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이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식입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느냐를 두고 외교적으로 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방중은 하되 열병식에는 좀 참석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 이런 목소리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후 70년이면 예. 연합국가거든요. 예. 예. 바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이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를 독립, 프리 앤 인디펜던트 스테이트 해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하는데 중국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시스트 국가인 일본과 독일과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 이긴 그거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참석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정말 우호관계를 다지고 그래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약간의 긴장은 있겠지만은 우리 외교의 가장 잘못된 점은 자주적인 외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미국 편향식의 외교가 지난 2013년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좀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냐. 예. 이것을 바로잡는데 현 정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단히 소중하다. 우선 우리 무역의 27%가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적자를 중국을 통해서 메꿉니다.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도 이 인사동에 전혀 장사가 되지 않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의 장사되지 않아요. 이만큼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앞으로 우리 평화통일에 있어서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다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관계를 다 원만하게 해서 균형 외교 그리고 예. 협력 외교, 평화 외교, 통일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외교적인 자주성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시죠. 미국의 볼멘 소리가 나오면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 미국에는 합리적인 이론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일본 얘기도 했지만 이 미국이 한일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만약 오늘 내용에서 아베 담화 내용에서 사과와 반성이 빠진다면 미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미일 간에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사 식민지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의 사과 부분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후자 부분은 이미 미국이 손들어줬잖아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무기 수출 3대 금지 다 풀어주고 말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다 인정해주고 중국을 대신 견제하는 이건 뭐 우리 정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금년 3월 달에 웬디 셔먼이라고 미 국무성이 상당히 좀 일본 편향식 발언을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원에서 연설을 할 때에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나 또 미국 내 여론, 역사학자들도 이걸 주문했는데 모두 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결국 43년, 45년 카이로스는 포츠담 협정에 일본이 전범 국가고 일본이 분명히 식민지의 가장 큰 피해국인 사실 조선과 중국인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런 건데 그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합리화시켜줘 버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합국의 총수인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있는 우리나라 또 일본의 역사인식 그리고 북한까지 외교적으로 참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주적인 외교 능력은 남북 관계를 우선 개선해서 우리의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돋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관계의 정상화의 핵심은 우선 교류와 협력이 비정부 부분에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이사 조치는 해제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적인 외교능의 핵심은 전시작전권 이것은 반드시 회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당당한 외교, 의연한 외교, 유연한 외교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경색된 이런 관계를 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